이슈토크입니다. 여야의 가덕신공항 특별법 발의로 가덕신공항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해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 불필요한 논란이 일면서 정치 쟁점화 분위기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남권 관문공항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에 대해 이 시간 짚어보고 가덕신공항 추진을 위한 해결 과제는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정헌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덕신공항 건설 추진 과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난달이었죠.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은 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검증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검증 결과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17일이었죠. 네네. 김해 신공항 계획은 그야말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백지화가 됐는데 네. 제가 보는 데는 이게 사필기정이라 할까요? 결국 위법적으로 결정한 그 계획이 결국 잘못됐다 하는 것을 정부가 시인한 꼴이 됐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부산에 새로운 신공항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제안한 것이 1990년 초입니다. 네. 그때부터 생각하면 지금 거의 30년이 흘러간 세월인데, 그리고 그때는 당시 교통부가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새로운 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은 2002년 돛대산 네. 추락사고 이후거든요. 그때부터 생각하더라도 18년 한 7, 8개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위험한 지금 김해 공항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새로운 안전한 공항을 마련해야 된다 하고 정부가 이미 시인한 내용인데 네네. 그것부터 18년 7개월 동안 아무 지금 진전이 없는 거는 참 아까운 시간이 흘러갔다고 봅니다. 네네. 그때 2011년도 또 이명박 정부 때 밀양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또 백지화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정도라도 이미 결정을 해서 현명한 결정을 해서 공항을 건설했더라면 지금쯤 새로운 공항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가가 내지 정부가 잘못된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너무나 손실이 크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신공항의 필요성은 이미 한 약 20여 년 전부터 대두돼 왔는데 너무나 지체가 많이 됐고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난 2016년이었죠.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 의뢰를 받아서 신공항 타당성 용역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해 신공항이 최적이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그때 용역에는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내가 좀 전에 불법적으로 했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위법적으로 했다는 건데 그게 시민들께서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외국 기관에서 와서 그 많은 돈을 받아가면서 용역을 했는데 어떻게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 건축법에 맞춰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를 건설할 때는 도로법에 맞춰 해야 되고요. 근데 공항을 건설하더라도 그 당시 우리나라 항공법이었습니다. 용역을 할 때는 항공법에 맞춰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그 ADPI가 우리나라 항공법을 무시하고 한 거죠. 그렇게 무시하고 했는데 만약에 항공법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김해 뒤쪽 북쪽에 있는 산이 있습니다. 이모산, 경운산, 오봉산하고 이런 산들을 정상부를 절치를 해야 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게 하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나 하면은 우리 불경 검증단이 나중에 구성이 돼서 검증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ADPI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실제 공항을 건설하려면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KDI가 예비 타당성을 KDI 한국개발연구원 예비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뒤에 산을 절취해야 된다고 항공법에 맞춰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얼마만큼 산을 절취해야 되느냐 하면 6,600만 입방미터.
그 시민들 잘 감을 못 잡을 겁니다. 네네, 보통 어느 정도가 됩니까? 트럭이 한 20입방미터 정도 실을 수가 있거든요. 대형 네네. 트럭에. 네. 그 얼마 한 300만 대, 330만 대 정도의 많은 양을 산 정상부를 드러내야 된다는 네네. 이야기고, 산 정상부를 어떻게 또 드러냅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을 법적으로 해보면 그 검토가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넘어간 거죠. 더 황당한 것은 그동안에 2002년 돛대산 추락 사고 이후에 네. 정부가 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여러 차례 총 뭐 4-5번에 걸쳐 가지고 이 김해 신공항 확장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네네.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전부 불가가 나왔거든요. 그 불가가 나온 내용을 ADPI가 용역을 했다 해가지고 가장 타당한 아니다 하니까 국토부가 그걸 또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 법을 무시하고 한 거를.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항을 건설하려면 당시 항공법에 맞춰서 용역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무시된 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김해 신공항이 확장성이 이게 아주 타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왔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어쨌든 이번 검증위원회도 그랬고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사실 진입 제한 표면 이상의 장애물을 없애느냐 없애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존치 여부가 좀 핵심이었는데 일각에서는 이 검증위 판단과 달리 산을 깎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산을 안 깎고 비행기가 착륙을 하고 이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위험하죠. 네네. 우리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를 겁니다만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는 그 소위 그 3도 각도로 내려와야 됩니다. 네네. 3도 각도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이모산, 경운산, 오봉산을 깎아야 되는 것도 3도 각도로 내려오면서 그 범위 안에 있는 그러니까 비행기는 3도 각도로 내려오고 그 장애물은 2도 각도 범위 내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네네. 2도 각도 내의 범위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절취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 산을 그대로 두고 비행기가 착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5도 내지 6도 각도로 내려와야 돼요. 굉장히 높은 각도로 내려와야 돼요. 네네네. 높은 각도로 내려오면은 시민들께서 비행기 타보면 알겠습니다. 아주 이래 저각도로 내려오면 비행기 착륙할 때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그렇죠. 착륙하는데 높은 각도로 내려오면 어떻겠습니까? 충돌하듯이. 쾅하겠죠. 네, 그렇죠. 잘못하면 부서지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도 있고요. 만약에 갑자기 바람이라도 불었다면은 착륙하는 지점에 높은 각도로 내려오면 착륙할 수가 없어요. 하면 자칫하면 이 벗어나는 위험도 있을 수가 있고 네네. 또 너무 또 조종사가 겁을 먹고 앞에 하면은 그 더 높은 각도로 내려올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비행기가 착륙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8분이고 총 8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륙할 때 시간은 3분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총 11분을 비행기 이착륙에서 마의 11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의 11분. 그때 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느냐 그러면 그 긴 비행 시간 중에 70%가 그때 발생합니다. 특히 착륙 때 그 8분 동안에 전체 50%가 발생해요. 네네. 그 정도로 위험한 그 착륙인데 그걸 지금 위험물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그 높은 각도로 이착륙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 동남권 주민을 그냥 새로운 공항에 그 위험 속으로 빠뜨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공항에는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고 위험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오봉산, 이모산, 경운산을 절취를 하지 않으면 이 김해 신공항은 일어날 수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4년 전에 이 파리공항공단이 V자 형태 활주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해 신공항의 장애물 문제가 좀 해결이 됐다 이런 소식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 각도를 조정하는 절차로 인해서 이 산들의 장애물을 피한다든지 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리공항공단이 그때 그걸 발표를 하면서 네네. 뭐 우리나라의 정치적 후폭풍까지 고려했다 뭐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 V자형 활주로는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은 현재는 활주로를 착륙하고 이륙하고 거의 뭐 동시에 이용합니다만 네네네. 여기 도면을 옛날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V자형 활주로를 설명이 되면은 남풍이 불 때는 첫째 먼저 북서풍이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통상 북서풍이 가장 많으니까 네. 북서풍이 불 때는 기존의 기존의 활주로는 착륙용이 됩니다. 비행기는 항상 바람을
안고 착륙을 하고 또 안고 이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풍이 불 때는 기존 활주로는 착륙을 서고 새로 만드는 V자형 활주로는 출발을 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은 이 도착하는 비행기가 도착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통 이륙해가 나는 방향으로 같이 떠버리면 됩니다. 떠버리면 되는데 여기 지금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활주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착륙을 해가지고 이쪽을 뜨면은 출발하는 비행기하고 충돌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른쪽을 뜰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뜰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김해공항 활주로 오른쪽을 쭉 가면 뭐가 나옵니까? 금정산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금정산에 나오면 큰 대형 비행기는 빨리 이륙을 못 하면 금정산에 가서 부딪힐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출발하는 저쪽 V자 활주로에 있는 비행기랑 충돌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피하고자 오른쪽으로 이륙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금정산과 충돌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금정산을 피하기 위해서 획 돌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북구 앞으로 해가지고 사상구 쪽을 넘어오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대형 비행기는. 그리고 이제 군 비행기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군 비행기는 뜨는데 군 비행기는 무조건 이렇게 돌게 돼 있습니다. 이 사고 이착륙이 실패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오른쪽으로 돌게 돼 있어요. 그럼 북구하고 사상구 쪽에는 소음 문제가 많이 나겠죠. 그 새로운 주민들이 소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북풍이 일어날 때 이익이고, 만약에 이제 여름에 남풍이 불 때는 남풍이 안고 착륙은 착륙은 이렇게 김해산 오봉산, 김해 오봉산, 경운산하고 이쪽에서 내려옵니다. 아까 여기 산이 있어가 위험하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출발은 기존의 활주로를 해가지고 남쪽으로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출발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도착하는 비행기가 혹시 착륙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도착하는 거 부딪히겠죠. 그럼 이 도착하는 비행기가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것이 확인 안 되면 이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새로 만든 활주로가 이용 효율이 기존의 활주로 하나 있는 것보다도 2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효율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충돌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겠군요. 한 38% 정도밖에 효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충돌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활주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용량도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V자 형태 활주로가 장애물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충돌 문제도 늘어나고 효율도 떨어진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그 활주로 길이가 3,200m밖에 안 되거든요. 3,200m밖에 안 되는데 이 오분에 검정위원회 그 위원장이 발표를 할 때 이런 말을 해놨어요. 3,200m밖에 활주로 안 되지만은 뉴욕 가는 비행기가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 했거든요. 그 말 뒤에 숨은 말이 있습니다. 여객이나 화물은 감소 없이 연료 하중의 감소만으로 뉴욕 갈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 연료 하중 감소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 부산에서 만약에 뜬다면 뉴욕 가려면 기름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많이 넣어야 되는데 연료 하중 감소만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름을 조금만 넣고 김해에서 출발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직항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어디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그런 말이 뒤에 아주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 신공항을 만들면 이건 유럽 미주노선 직항 절대 안 된다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네, 좀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김해공항 국제선 승객 수요가 과거에 비해 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 검증이가 미래 수요를 좀 무리하게 좀 예측을 하는 것 아니냐, 무리하게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이 정부가 옛날에 이 용역을 하면서 정말 황당한 일들을 많이 벌였는데 처음에 ADPI가 용역을 할 때는 장내 항공 수요를 3,800만이라고 했거든요. 장내 수요 항공 수요를 3,800만이 했다가 딱 6개월 뒤에 예비 타당성 조사, KDI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는 그게 1,000만 가까이 줄어버려요. 2,700만으로. 근데 불과 6개월 사이에 그만큼 용량이 이용객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김해공항, 현재 김해공항은 코로나 때문에 이용객이 없습니다만 2018년도, 2019년도에 이용객이 얼마였나 하면은
1,700만이었어요. 1,700만이었고 또 10년 전에 얼마였나 그러면 700만이었거든요. 네네. 10년 사이에 항공 수요가 1,000만이 늘어났습니다. 네네네. 그 10년 사이에 1,000만이 늘어났는데 지금 기본 계획상이라든가 하면 2056년도에 2,900만, 2,920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금 2020년이니까 지금 1,700만인데 앞으로 향후 35년 후에 1,200만 정도밖에 안 늘어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년 만에 1,000만이 늘어났다. 35년 뒤에 1,200만 늘어난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더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지금 중국의 항공 수요, 인도의 항공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네. 거기는 지금 여권 소지율이 4.5%, 뭐 5%가 채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40%가 넘었거든요. 네네. 일본은 한 25% 넘어되고요. 그래서 이게 한 10%, 20% 늘어나게 되면 중국의 항공 수요하고 인도의 항공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뻗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LCC가 증가하게 되고 이런 수요까지 감안해가지고 보더라도 감안하다 하더라도 이게 1,200만만 늘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라든가 중앙 언론들은 가덕도에 새로운 뭐 공항을 하나 만들면 그거 뭐 고추 말른다는 등 멸치 말른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현실을 모르는 황당한 어떤 말들이 그래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쨌든 파리공항공단의 용역 결과 물론 항공법상의 큰 문제는 있었지만 1위가 김해였고 2위가 밀양 그리고 3위가 가덕도였습니다. 근데 4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이 김해 신공항 안이 백지화 수순을 밟으면서 가덕도를 최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가덕도를 최적지로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산을 절치를 하게 되면은 아까 양이 그만큼 나온다 그랬고 그러면 KDI가 예비 타당 조사할 때 그럼 돈이 어느 정도 드느냐? 비용이죠. 비용이 예. 그 2조 뭐 1천억 뭐 그 정확은 아닙니다만은 2조 1천억 정도 든다 했습니다. 그런데 네. 김해 공항에 신공항 계획할 때 그러면 공사비를 지금 자기들이 계산한 데다가 2조 1천억을 더 보태면 어떻습니까? 경제적 타당성이 훨씬 낮아지겠죠. 그렇죠. 밀양에 대해서도 그 산을 깎아낸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넣었거든요. 고정 장애물의 산지에 대한 검토를 안 했거든요. 네네. 그럼 비용이 낮아지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덕도가 굉장히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더 지금 가덕도로 뭐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대형 항공기가 자유롭게 뜨고 내릴 수 있으려면은 활주로 길이도 3.2km가 아니고 길어야 되고 예. 또 야간에 24시간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간에 뜨고 내리려면은 소음에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해공항 소음이 지금 현재도 문제인데 활주로 하나 더 만들면 더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활주로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화물 항공기가 자유롭게 뜰 수 있고 그런 점을 모두 고려한다면 당연히 가덕도로 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이렇게 가덕 신공항의 이점이 참 많은데 추진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너무 아까운 시간이 지나갔다 해서 지금 우리 부산 쪽에서는 뭐 야당 국회의원까지 지금 특별 법안을 갖다 발의를 하고 네. 또 여당 쪽에서는 뭐 136명이나 이렇게 뭐 당론에 가깝게 이렇게 전부 이렇게 특별 법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미 가덕도 공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굳이 선정 작업은 막 필요 없이 네. 가덕도라는 걸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든지 절차를 좀 줄여가면서 시간을 단축하자. 물론 해야 될 과제는 많습니다만은 사전 타당성, 예비 타당성 이런 거 해가지고 결국 뭐 가덕도 해안부지가 최적이다 이래 나올 것 같으면 네네. 그런 과정은 전부 생략하고 이미 입지는 가덕도라고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생되는 환경 문제라든가 또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 업의 피해 보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재에 관계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빠른 시간 내에 병렬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해결하면은 시간 단축이 되기 때문에 그걸 빨리 단축을 해가지고 2030 뭐 엑스포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공항을 개항을 하자 뭐 이런 목표를 갖고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가급적 빨리 해서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